우울증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 음. 우울증과, 여러분들은 수사이드라고 아세요? 수사이드. 예? 수사이드. 수사이드가 자살을 말하는 자살. 음? 자살 얘기하면 좀 섬뜩하죠, 사실은. 예.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되죠. 그렇죠? 응? 우리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예방도 할 수 있고, 또 치유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 우울증하고 밀접한 또 관련이 있어요. 자살하고도. 이게. 음? 그래서 우울증 때 이걸 잘 치료를 해야 이걸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음? 그래서 아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뭐 이런 사례가 많이 있잖아. 뭐 연예인들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뭐 자살했다는 보도가 최근에도 나왔죠. 뭐 한류 스타라든가 이런 분들도. 그다음에 어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뭐 여기 수사 받다가 뭐 자살한 경우도 있고. 심지어 뭐 전직 대통령까지 뭐 그런 사례를 했으니까 우리나라는 자살 공화국이다 이렇게 악명이 높답니다, 우리나라. 응? 이걸 피해야 되겠죠, 이 악명을. 응? 자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선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못할 경우. 응?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뉴스를 보니까 어떤 뭐 호주에서인가 뭐 이런 게 있대요. 어떤 연예인이 한 명이 자살하니까 뭐 연속 자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걸 연구를 했는데, 매스컴에서 이렇게 앞장을 서가지고 자살은 정말 헛되고 비극적인 일이다. 이거를 인식시켜주면 자살 수위가 급감하더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자살은 헛되잖아요. 헛돼 사실은 아주 비극적이다. 일반 사람들은 도피처로 막 생각할 수도 있잖아, 잘못하면. 응? 이래가지고 모방 자살을 할 수 있단 말이지. 사실은 그거 아니잖아. 응? 그래서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와가지고 자살을 아주 비극적이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꾸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살이 뚝 끊어졌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응? 그래 절대 자살을 뭐 동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실상에 대해서 우울증과 자살의 실상에 대해서 한번 이제 검토해보고 왜 자살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울증이라는 건 뭡니까? 일단 우울증은 이제 심각성에 대해서 봅시다. 연간 한 100만 명,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100만 명이 지금 깜짝 놀랐어요. 통계를 보니까 100만 명 정도가 자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도 이 정도 죽었을까요? 더 죽었지만 물론 전쟁보다 더 많은 인구가 죽고 있잖아. 심각하죠, 사실은. 응? 대부분 이제 우울증과 이제 깊은 관련이 있는데, 그러면 현대의학에서 우울증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우울증을? 우울증은 이제 호르몬 관련 서류를 해요, 호르몬. 세로토닌, 그죠? 이게 행복 호르몬이죠. 음. 세로토닌이 나와야 몸이 행복해지고 기쁨, 만족을 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호르몬이 안 나오면. 살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기쁨이 없는데 뭔가 좀 살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호르몬이라는 물질은 신기하게 이 기쁨을 앗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안 나오면. 응?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쉽게 강박. 그런데 이제 연구에 의하면 우울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생명의 소중함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로 연결이 안 된대. 응? 그 점 알아야 돼. 우울증이 나게 해갖고 다 자살하는 건 아니란 말이지. 응? 자살이 100만 명이 아니고, 우울증이 100만 명입니다. 내가 잘못 얘기했네요. 자살할 것 같으면, 이 정도 것 같으면 큰일 나겠죠. 우울증, 참고로 하세요. 응?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라게, 아무리 심한 우울증이라고 하다고 하더라도 자살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살을 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게 뭐가. 계기가 있겠죠. 우울증 걸려가지고 갑자기 자살하는 이유가. 이거를 이제 찾아내야 되겠 사실은. 충동 요인, 충동. 근데 현대의학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호르몬 부족으로 이제 우울증 온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로토닌 부족으로 뭐 예를 들어 질병으로 인한 우울증도 있겠죠. 자꾸 장기적으로 이렇게 질병,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우울증이 쉽게 빠질 수도 있다고. 응? 또 뭐 실업자들 장기적으로 실업하면은 뭐 삶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고 또 또 이별을 했다든가 또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그 댓글 같은 거 있잖아요. 댓글 같은 걸 이제 달아가지고 자존감이 떨어지잖아 또.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우울증으로 발전돼가지고 이렇게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건 스트레스에 관련되겠죠. 그러면은 그 현대학으로 봤을 때는 세로토닌 부족인데 이걸 우울증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 세로토닌은 어디서 분비합니까? 네? 여러분들도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잖아. 네? 이제 그런 이 복부에서 70%가 분비한다고 했잖아. 응? 여러분들 복부가 가스가 차고 한번 숙변도 많이 차고 이렇게 해보세요. 행복해지는가? 근데 복부가 싹 풀려있고 말랑말랑하고 해봐.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가 한번 보시라고. 직접 느껴보시라고. 에? 모든 두통, 이 스트레스, 복부만 잘 풀면은 사실은 좋은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만족감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부 푸는 게 진짜 중요해. 응? 진짜 중요해요. 70%가 나온다니까, 이 호르몬이. 검사를 해보시라고, 검색을. 복부에서 세로토닌이 몇 퍼센트 나오는가? 70% 정도 나온다고. 나머지는 어디서 나올까요? 나머지는? 뇌에서 나오겠지, 뇌. 뇌에서 특히 송과체라는 게 있어요, 송과체. 송과체에서, 나오거든요? 세로토닌 분비가 되거든요? 송과체에서는 멜라토닌도 나와, 이게. 세로토닌이 밤에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뀐단 말이지, 멜라토닌. 멜라토닌이 뭐예요? 수면 호르몬.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은 대부분이 불면증과 관련이 있어요. 불면으로 연결된단 말이지. 그러잖아요. 호르몬 문제가 생기니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멜라토닌이 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멜라토닌이 부족해가지고 잠을 못 이룬단 말이지. 이완 호르몬이 한마디로 이거는 멜라토닌을 이완시켜준다고. 그래서 이제 호르몬 문제를 이제 우울증에 있으면 신경 안정제라든가 호르몬제를 이제 투여하겠죠. 또 불면증 약을 반드시 처방하겠죠. 수면제 중에서 그 절피점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절피점. 대부분이 그걸 사용한다고 그러대요. 절피점. 이거는 앞전에 방송국에서도 몇 번 나왔어요. 피해 부작용에 대해서. 이게 무슨 부작용이 있을까요? 이거. 충동.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이게 자살로 이어지는 데는 분명한 무슨 충동작용이 있다고. 약물이든 뭐 다른 요소든. 이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울증 환자들은 반드시 대부분이 수면제를 복용하는데, 이런 그 충동을 일으키는 성분이 있단 말이지. 그걸 먹으면은 우울하는 게 살맛이 없는데, 이제 죽는 게 더 편하다. 충동.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옥상 같은 데 있으면 밑에가 너무 황홀하게 보인대요. 우울증 환자들. 그래서 순간적으로 뛰어내린다. 그러니까 그 부산도 가면은 어디 자살 바위가 있잖아요. 아마 태종대인가? 그거 가면은 막 뛰어내린다 하잖아요. 우울증 환자는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높은 바다에 보면은 우울증 환자가 뜨면은 그냥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죠? 또 가을에 같은데 설악산, 뭐 무슨 바위라고 하면 울산 바위입니까? 너무 아름답잖아. 일반인이 봐도. 근데 우울증 환자가 보면 어때요? 이 충동이 일어나. 아, 저곳에 머물고 싶다. 설악산에서 옛날에 가을에 한두 달 정도 어떤 암자에 내가 머문 적이 있어요. 근데 앰뷸런스 소리가 매일 매일 앰뷸런스 소리가.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자살해가지고 운송하는 그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은 그런 곳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바다라든가 위험한 곳에 가면 안 된다고. 충동을 일으키니까. 아주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 약은 안 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약은 적절하게 쓰면서 빨리 치유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약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문제는 거예요. 약은 반드시 뭐 복용을 해야 되겠지만 급할 경우는. 그러나 근본 원인이 뭔가 이거를 찾아가지고 해결해 줘야 되겠죠. 근본적으로. 근본 원인을 안 찾고 약물에만 의존하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급하면 물론 약을 반드시 복용을 해야 되겠지만 계속 먹을 경우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부작용이라는 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근본 원인이 뭔가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근본 치유가 되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힐링이 필요한 거예요. 힐링이. 그 역할을 힐링이 해야 된다고. 뭐 심리치료도 마찬가지고 또 종교치유 이거 같은 건 다 힐링 분야에 속하죠. 또 상담도 마찬가지고. 또 한의학에서 그럼 우울증을 어떻게 보는가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한의사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우리는 정기신 삼보가 있다고 그러죠. 인체는 정기신. 이 신에너지가 고갈되면은 우울증이 걸린다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타당하다고 봤을 때. 정이 충만하면 이게 기가 생기고, 기가 부족하면, 그렇죠. 기가 부족하면 정신이죠. 정신의 에너지가 고갈될 수밖에 없겠죠.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실되는 거예요. 기가 고갈되면.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런 신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약재로는 향기 치료하는 게 있죠. 향기는 이제 빨리 이렇게 정신의 에너지를 고양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큰 부작용이 없지. 뭐 향기요법 같은 경우는 정신을 빨리 이렇게 고양시켜 줄 수 있잖아. 여러분들 그 향기 명상 같은 거 해보셨나요? 뭐 로즈라든가 로즈바리, 라벤더 뭐 이런 향기 탁 틀어놓고 하면 편안해지잖아. 정신 에너지가 고양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향수도 좋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대치약 분야인데 이것도 좀 접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울증 할 때는 에너지가 고갈돼 있으니까 정신 에너지가. 그래서 우리 한의학도 참
접목을 잘 한다면은 이 우울증 치유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응? 근데 근본적으로 그것도 이제 일시적인 거잖아. 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정을 길러야 되죠, 정을. 정을 길러야 기가 나오고 기가 신을 밝히잖아. 이게 촛불하고 똑같다고 했잖아, 이게. 어? 촛불. 응? 어? 이 양초, 초. 이게 정이고, 여기 기, 호강이 신이라고 그랬잖아. 근본적으로 이 정이 고갈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우울증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 정고갈에 먼저 중점을 둬야 돼, 정고갈. 응? 정고갈 해소하도록. 그렇죠. 응? 그래서 이제 뭐 하단절 활용한 뭐 호흡이라든가, 응? 축기법 같은 경우는 크게 도움이 되겠죠. 응? 이걸 잘 응용을 해보시라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백회를 열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파동 개정법도. 이걸 연다면 우주의 기를 보충을 직접 신을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백회를 열어주는 것은. 응? 내가 그 질문을 잘 하신 거다고. 응? 정신분열증뿐만 아니라 우울증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신의 에너지는 정신에 있잖아. 이 에너지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운동법. 응? 응. 그래서 이 정 에너지가 고갈되면 기력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응? 그래서 쉽게 충동 장애가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정신의 에너지가 고갈되면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응? 영적 간섭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영가들이 많다고 그랬잖아. 응? 영적 장애가 빨리 침입해, 몸으로. 에너지가 없으니까 파동이 좀 낮아요, 영가들은. 바로 침입한단 말이지. 여러분들 몸에. 응? 그 영가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다양한 영가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영가가 될까요? 영가들은 이제 불교에서는 아기라고 해요. 아기계. 어? 아기계로 이렇게 분류하더라고요. 아기. 이제 구천을 떠돌고 있는 영가들이 엄청 많아요. 구천을 떠돌고 있는 영가들. 이걸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또 뭐 안 믿는 분들 많겠지만 실상이 그래요. 실상이 한번 보시라고. 응? 옛날에 그 어떤 분이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제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동영상에 찍힌 적이 있대요. 예? 동영상으로. 그걸 관찰해 있겠죠. 동영상을 보면은 수사 과정에서. 자기 의식이 없고, 이렇게 영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뭐, 다른 소리를 하고, 다른 혼이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기력이 떨어지고 정연이 고갈되면은 다른 영가의 침입에 의해 가지고,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우울증이 걸린다 하더라도, 응? 저 죽음의 고통을 알 텐데, 쉽게 이제 자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의지로는. 그렇죠? 근데 다른 영가가 내 의식을 지배해버려요. 특히, 자살했던 경험이 있는 영가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응? 빨리 데리고 가려고 하지. 자기 심심하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친구가 필요하잖아. 그리고 연속 자살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친척부터 자살하잖아. 대부분. 그렇잖아. 그런 경우가 많죠. 응? 자기 이제 영가 혼자 떠돌아오니까 같이 데려가는 거야, 같이. 근데 그에 속아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응? 그래서 충동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지. 응?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살을 하게 되면
사후 세계가 궁금하죠. 어떻게 될까? 이걸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자살할 엄두가 안 나겠죠. 자살의 실상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거 선택해가지고 이번 생, 다음 생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고 목숨을 끊은 분도 있잖아. 근데 쉽게 여러분들이 그 자살한 사람들이 다음 생에 그렇게 뭐 올바르게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아까 얘기했잖아. 악이계로 떨어진다 했잖아, 악이계. 구천을 떠도는 영. 이게 악이계라는 거예요. 저기, 뭐 음식이 많이 있는데, 막 배가 막 고파. 근데 바늘구멍만 입이 바늘구멍만 해.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어.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게 악이계라고. 일단 불교적인 측면에서는 악이계로 떨어지는 거고, 내가 어떤 스님한테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자살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종 있잖아요, 종. 에밀레 종. 이런 큰 종 속에 갇히게 된다, 일단. 영혼이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갇혀가지고, 1분에 한 번씩, 이 종이 친다는 거예요, 종을. 이렇게.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막 10리, 20리까지 뭐 들리는 종 속에 갇혀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매 순간, 이게 파열되겠죠. 몸이 없어지겠죠. 이 소리에 의해서. 매 순간. 그거를 어느 정도 고통을 받냐면은, 1000년 동안, 1000년의 세월 동안 갇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응? 이거 단순하게 자살을 예방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지, 그거는. 응? 그래, 여러분들 죽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의 업에 따라서, 응? 업에 따라서 이제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응? 업에 따라서. 그럼 어떤 사람들은 뭐 천상계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응? 어떤 사람은 다시 인간으로도 태어날 수 있어. 근데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엄청나게 힘들다고 그랬죠. 어느 정도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늘을 모래사장에서 탁 떨어졌을 때 꽂힐 확률일 정도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자살해가지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응?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자살을 혹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육도 윤회 가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정도 고통은 없다고, 사실은. 여러분들은 뭐, 촉생계로 태어날 수도 있고, 촉생계에도 예를 들어서 뭐 사슴이라든가 뭐, 또 영적으로 높은 동물로도 태어날 수 있고, 동물 중에서도 종류가 있어요, 사실은. 지름이로도 태어날 수도 있고, 응? 그리고 이런 이제 업을 받아가지고 다시 육도 윤회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응? 근데 이런 과정이 없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목숨을 끊게 되면, 응? 여러분들 자연사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거예요. 자연사. 이렇게 수명이 다해가지고 자연사 하는 것은, 응? 우리 극락에도 갈 수 있고, 뭐 천국에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렇죠? 여러분들이 남은 생이라도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업장을 제거한다면 모두 다 천국에도 갈 수 있고 극락에도 갈 수 있거든요. 응? 그런데 이게 명부에 예를 들어서 90살까지 살도록 돼 있는데 뭐 예를 들어 40대 죽었다. 그러면 명부가 없기 때문에 염라대왕이 여러분들 안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90살 돼야 여러분들 데리러 올 텐데, 그래야 그분 안내를 받아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든, 응? 뭐 축생계로 가든 그럴 텐데, 응? 안 데려오니까 어떻게 돼버려, 이게? 우주의 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빙의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방령이라고 그래. 주변에 머문단 말이지. 어디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게 숙주에게 붙어버린다고. 그래, 뭐, 그 사람은 또, 자기 자살한 사람은 자살하도록 충동을 일으키고, 자꾸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런 실상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충동을 일으키는 데는 이런 에너지 고갈이 가장 문제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악성 댓글 같은 거 있잖아요. 악성 댓글 이것도 이제 충동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 자존감이 없어지니까. 특히 그 명예를 소중한 사람들은 이게 더 심하겠죠. 갑자기 스타 하는데 악성 댓글 달아보세요. 그럼 살맛이 안 날 거야, 아마. 지위가 높거나 명예가 높은 사람일수록 악성 댓글이라든가 뭐 이런 수사 같은데, 더 취약한 거예요. 자존감이 쭉 떨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이 악성 댓글에? 악성 댓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물론 포털 사이트에서 제도적으로 실명제를 뭐 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또 다른 부작용도 있고, 그렇죠? 이러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악성 댓글을, 왜?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극락이 아니잖아. 사바세계에 살고 있잖아. 다 환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죠. 그 사람들이 악성 댓글을 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들 수준이 뭐 차이가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우울증 환자만 해도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명이 넘는데, 이 악성 댓글을 다하는 사람들은 이제 조사해 보면은 성격 장애라든가 성격 장애, 뭐 이런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연구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을까? 오늘 공산주의처럼 그냥 딱 통제해볼 수도 있겠지, 물론. 포털 사이트도 딱 통제하고 검색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우리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지, 그게. 언론의 출판 자유가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럼 몇 사람들 때문에, 그 언론, 뭐 이런 자유를 억압받을 수 없잖아. 이걸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누가 악성 댓글 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어? 아니, 성격 장애가 단 거잖아, 이거.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정신 이상자가 단 거잖아. 정상이 아닌 사람이 단 거잖아, 이거는. 환자가 달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 내가 대응할 가치가 있어요? 전혀 없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럼 이제 모르니까 그래요. 악성 댓글 다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안다면 대응을 안 하겠죠. 누가 일반인들도 저거 뭐 관심 안 갖겠죠. 근데 관심 갖는 사람들 어때? 그 사람들도 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 가진 사람들은 정신 이상자구나. 예를 들어서 그래서 동정을 가져야 돼. 불쌍하구나 오히려. 측은지심을 가져야 돼. 그러면 이게 해소할 수 있어. 측은지심을 가져버리면. 대응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몇 사람 때문에 그런 거잖아, 이거. 그렇죠? 몇 사람이 계속 그런단 말이지. 이건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어. 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럼 악성 댓글이 이렇게 자꾸 올라올까요? 이게 누구 문제일까요? 근본적으로 가면은 또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뭔가 수정할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억압이 됐거나 근본적으로 가면 나의 문제로 보고 받아들이면 돼. 받아들이고 화해를 하면 된다고. 그러면 이거 없어진다고. 악성 댓글도. 여기 감히 반응할 필요 없어. 이것도 공부로 삼아야 된다. 응? 그렇잖아. 여러분들 이분들하고 싸워봐가지고 얻을 게 뭐가 있어? 응? 왜 이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이 방해돼야 돼? 왜 이분들 때문에 뭐 충돌을 일으켜야 돼? 응?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이든 정치인들이든 결국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참나를 찾는 수밖에 없어요, 참나. 응? 악성 댓글이다. 이건 전부 다 내가 아니잖아, 사실은. 내가 아니다는 걸 인식만 하면은 전혀 문제가 아니죠. 응? 이 참나를 찾게 되면은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응? 참나는 빛이잖아, 빛. 응? 빛으로 다 자화시킬 수 있어. 어떤, 뭐 댓글도 물론 안 달리겠죠. 참나 속에 머무는 사람들한테 누가 댓글 달겠어, 이런 댓글에? 응? 그래서 이런 댓글이 좀 달렸다 그러면은, 일단, 나를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정의 에너지를 고양시키고, 기를 충만하게 하고, 또 부정적인 정서를 제거하고, 이런 댓글은 또 내가 아니다. 또 떠오르는 감정, 생각, 감정, 오감, 이걸 알아차리고, 이게 내가 아니다는 거를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단 말이지. 응? 그렇게 하면 저절로 악성 댓글도 없어지고, 또 명예도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이게 충격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응? 그래서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도, 응? 마음 수행에 좀 관심 가져야 돼. 응? 뭐 명예, 돈, 뭐 권력, 응? 외부 것만 지나치게 추구하지 말고, 그런 명예, 돈 다 가져도 결국은 문제가 되잖아. 응? 행복을 지켜주지 못하잖아. 그건 허상인 거야, 허상. 그렇죠? 여러분들 참나를 찾고 진짜 내면의 행복을 찾은 상태에서 하면은 뭐 문제 안 되겠죠. 그 준비도 없이 오로지 허상만 추구하다 보면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울증과 자살, 응?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야 돼. 에너지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우울증에 걸린 분들은. 그렇죠? 예? 에너지 부족한 사람들은 좀 친구가 되어주고 칭찬 좀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어느 정도 끌어올라올 때까지. 예? 그런 우울증 있는 사람한테까지 막 댓글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어디를 가겠어요, 이분이?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생긴다니까. 응?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중요하고, 응? 결국은 우울증은 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아까운 사람들을 우리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결국은. 그렇죠? 뭐 다른 사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나의 문제니까.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앞으로 이제 그런 사례가 줄어들 것이고, 보다 이제 행복한 사회가 되겠죠? 자꾸 이거를 뭐 남의 문제로 생각해가지고 할 거 아니고 나부터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문제니까. 아시겠죠? 자,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